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제가 뭐 어저께 무슨 먹방처럼 라면을 끓여가지고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 과정을 한 이유가 항상 우리가 그 판토마임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 뭐 능숙하게 손으로 판토마임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게 사실은 당연한 것처럼 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관습적으로 익힌 것들, 교육받은 것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무대 위에 올려지으면 다시 새로운 어떤 언어가 돼야 되고 새롭게 다시 또 익혀져야 되고 훈련되어진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익혀져 왔던 우리가 항용했던 그런 행동들을 과연 하나하나 느껴보는 건 또 어떤 건가라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면을 실제로 끓여 먹고 라면을 끓여 먹을 땐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브루스타도 없고 뭐 냄비도 없고 그리고 라면도 없는 상태에서 끓여 먹는 마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사실 무대 위에서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경험해 보고요. 몇 가지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 느끼는 어떤 감각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하고 같이 안산에 있는 원곡동 다문화 거리죠, 다문화 거리.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와서 거기서 많이 장도 보시고 하는 데인데 거기 가면 러시아 카페가 있습니다. 식료품도 팔고 빵도 팔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갑자기 빵 굽는 냄새가 싹 나면서 살짝 치즈 냄새 같은 것도 좀 나면서 좀 서구적인 어떤 느낌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 전에 몇 년 전에 저 가족하고 같이 프랑스 파리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파리에 갔던 어떤 그런 기억들, 거기서 갔던 빵집, 거기서 갔던 레스토랑, 거기서 갔던 마트 이런 데서 맡았던 냄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가 기억나는 순간 파리에 갔던 그런 어떤 여행의 기억이 확 그냥 오롯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원곡동에 있는 러시아 식료품점에서 그냥 파리가 기억난 거죠. 근데 청각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아버님이 큰 음식점에서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셔서 한 10시쯤이나 퇴근하셨어요. 거의 뭐 막노동에 준하는 일이겠죠. 뭐 좀 멋있는 무슨 셰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셨는데 나중에는 뭐 주방장까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오시면 어머님은 이제 내가 잠들었을 때, 잠이 들었을 때도 있고 안 들어오다 잠든 척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방에 불을 이 펜던트 스위치라고 하죠. 이거 딱 키면 형광등이 들어오잖아요. 형광등을 딱 켜고 내가 깰까봐 작은 소리로 도란도란 무슨 돈 얘기도 좀 하시고 뭐 제 성적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살짝 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도란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든 경험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주 깜깜하고 조용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희미하고 좀 소음이 좀 들리면 잠이 잘 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시각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교회 이렇게 뭐 차를 타고 나가거나 걸어서 다니면서 보면 좀 뭐 어울리지 않은 논밭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논밭들을 보고 근데 가을에 고추 모종 이렇게 자라서 고추가 이제 열린 걸 보고 하면은 느닷없이 시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 서울에서 살긴 했지만 이제 방학 때마다 내려갔던 충남 공주인데 거기 전경이 확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뭐 거기서 뭐 친척들하고 놀던 거, 뭐 사촌들하고 고기도 잡던 거 그냥 기억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당연히 그리고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모두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되고
체득되어져야 되고 그게 발현돼야 되는 거라서 그 여러 가지 감각들에 의존해서 우리들의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내는 것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그 생뚱맞긴 한데 하여튼 뭐 연세들이 이제 50대 중후반에서 60대 70대까지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사랑을 고백한다. 그럼 뭐 얼핏 어떤 양반들은 뭐 불륜이냐 뭐 또는 뭐 재혼이냐 뭐 노인정에서 만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50 먹었든 60 먹었든 70 먹었든 그 나이에 내 몸으로 20, 30대에 우리가 가장 처음에 가장 그 예쁘고 아주 그 청순할 때 고백했던 사랑을 그대로 연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생긴 것도 이렇게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 교복을 입고 머리를 좀 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고생들도 교복을 입고 이제 단발머리나 아니면 뭐 양갈래 머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좀 이렇게 좀 능력 있는 녀석이 그 미팅을 주선을 하죠. 미팅을 주선하면 그럼 이제 그 하여튼 뭐 옆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저도 한두 번 가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종로 내거리에 왜 YMCA 건너편에 그 독일 빵집인지 하여튼 로얄 제과인지 무슨 뭐 하여튼 빵집이 하나 큰 게 있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독일 빵집에서 그 첫사랑이라고 하죠 뭐. 그러니까 첫사랑은 아닌데 그 풋풋한 어떤 여고생과 그 고등학생들 어떤 그 설레는 그런 만남을 하려고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 왔나 먼저 왔나라고 딱 두리번거리다 발견한 그 교복 입은 여학생 4명과 4명이 5명이가 앉아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확 풍겨오던 바다 냄새, 버터 냄새, 빵 냄새 막 그냥 어딘지 모르고 가끔 섞여있는 어떤 커피 냄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서 또 앉아서 딱 앉았을 때 느낌이 맞은편에 앉은 여학생을 보고 마주 눈도 못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괜히 두리번거리기도 하는 그 어간에 어떤 녀석이 자 우리 뭐 통성명이나 하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통성명을 하죠. 그래서 되게 딱딱하게 만들었던. 근데 그땐 다 그랬잖아요. 통성명이지 뭐 다른 거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나 뭐 물건을 좀 꺼내서 누구 맞히고 뭐 이런 거 했지. 그때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통유리 밖으로 그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코로나 택시가 이렇게 지났고 코로나 그때 코로나 택시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리고 뭐 처음 나온 도시형 버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플라타나스가 있고 거기에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었어요. 그 젊은 누나들이죠.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참 좋았습니다. 뭐 버터 냄새, 빵 냄새 그런 어떤 보이는 것.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주문을 받으러 까만 원피스로 기억이 나요. 좀 기억이 축적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고 앞치마, 뭐 에이프론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걸 두르시고 요게 레이스로 된 하얀 그전 천으로 머리를 묶고 이런 분이 오셔서 뭘 드시겠냐고 물어보고 저희는 호기롭게 뭐 단팥빵 5개 하고 크림빵 5개 이렇게 시켰던 기억도 나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런 기억이 싹 떠오르잖아요. 그런 기억을 온전히 갖고 무대 위에서 상대 배역에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제 5, 60대, 70대에서 드신 상황에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너무너무 예뻤고 너무너무 청순했고 참 사랑스러운 어떤 기억이잖아요. 그런 기억,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나의 기억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뭐 사랑합니다라든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함께 있고 싶어요라든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사를 듣는 관객이 이거지 뭐 내가 주차맞게 저 가슴 냄새나 이러겠습니까?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예쁘다 이럽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작업했던 우리 누님들 극단이 있어요. 시니어 코믹스라고. 지금도 뭐 계실 텐데 지금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나쁜 놈 때문에. 근데 그 누님들과 공연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 누님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누님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고, 예뻐요, 누님들이. 지금 그 누님들 70쯤 드셨나? 근데 예뻐요. 예뻐서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누나들, 이번 마지막 춤은 말이요. 그 중국 음악 예라이샹에 맞춰가지고 말입니다. 아오자일 입고 춤을 춥시다. 그랬더니 누님들이 보통 그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 아이, 미쳤어요. 이럴 텐데, 누님들이, 오케이, 좋아요. 그러더니, 그럼 아오자일 구해야겠네. 그러고서 베트남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오자일 사오셨는데, 그거를 어떤 누님은 늘리고, 어떤 누님은 줄이고 해가지고 입고선 마지막 장면은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요. 조명받으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아마 제가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감동스러워서. 근데 저보다도 저를 도와서 이제 선생님 공연한다고 와준,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방과 후에 연극을 좀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떤 한 녀석이 와서 음향을 도와줬어요. 음향을 켜주려고 이제 음향 부스에 이제 조명실에 앉아 있는데, 그 녀석이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선생님, 할머니들 너무너무 이뻐요. 할머니들 너무너무 이뻐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들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 할머니들이 뭐 다리가 이뻐서 이쁘겠습니까? 옆에 타신 아우의 특징 있지 않습니까? 치마 탁 벌어져 있고 거기 다리 탁 내밀고 막 춤을 추는데 그 각선미가 이뻐서 이쁘겠습니까? 아니죠. 그 누님들도 겪었던, 그 누님들이 오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억 속에서 그 춤을 추셨기 때문에 예뻐 보인 거죠.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신체의 기억. 그리고 뭐 항용 사는 것처럼 살면은 할머니잖아요. 근데 무대에서는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무대에서는 20대 처녀인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연극 치료를 많이 하시고 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연극 자체가 치료 같아요. 현 세상에 누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전염병이 돌고 있고 뭐 집값이 쳐오르고 있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저만 해도 지금 뭐 돈벌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이렇게 맨정신에 살겠습니까? 근데 연극은요. 그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순간만큼은 해방구입니다. 해방구.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극 자체가 치료인 거죠. 그리고 시니어 5, 60대, 60대, 70대가 됐다라는 것은 연극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극은 역기를 들거나 100m 달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힘을 내서. 근데 처음에는 이거 참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